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61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안긴 문장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서 161쪽 2번 보시면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관용어 역할, 부사어 역할, 서술어 역할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교과서에서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일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시고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크게 헷갈릴 수 있어요. 게다가 그 부분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틀리는 부분이라는 게 문제예요. 교과서 설명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대로 설명할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설명드릴 생각인데요. 이거대로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깔끔하다 생각 드실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도 그거대로 설명 다 드릴 거니까 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과서를 어떻게 바꿀 거냐? 바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1번, 2번에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합쳐서 새롭게 1번을 만들 건데요. 우선 명사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바뀐 다음에 여기에 격조사가 결합해서 주격조사와 결합하면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 이렇게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면 부사어 역할이 됩니다. 일단은 교과서에 나온 예문부터 확실하게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관용어 역할, 부사어 역할, 서술어 역할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유형의 5문장을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교과서 161쪽에 있는 1번 학습 활동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무엇이 밝혀지겠지?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여기에 무엇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주격조사 이가 있습니다. 이 무엇에 해당하는 문장을 안아볼 건데요. 주인공이 범인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도 역시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하나의 문장이고요. 어떻게 안았느냐 보시면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이 범인임이 밝혀지겠지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의 문장을 안기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안을 수 없고요. 살짝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 표시가 되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범인이다 해서 이까지 쓰였고 그 밑에 있는 미음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미음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이 미음이 붙어서 주인공이 범인이다 라는 문장이 더 큰 문장 안에 안길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것만으로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명사처럼 잠깐 바뀐 거고요.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해서 주인공이 범인임이 까지 밑줄 긋고 여기까지가 아는 문장, 그러니까 큰 문장에서 주어가 됩니다. 구조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회에서 무엇이 밝혀지겠지? 라는 큰 문장, 아는 문장이 있고요. 이 아는 문장에 서술어 밝혀지겠지가 있고
아는 문장의 주어로 무엇이가 있고요. 회에서가 부사어. 회긴 회인데 어떤 회? 마지막 회라고 해서 마지막은 회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되겠죠. 둘 다 아는 문장의 부사어, 아는 문장의 관형어가 됩니다. 자, 여기에 문장을 하나 안아볼 건데요. 주인공이 범인이다 라는 문장을 안을 건데 그냥 안을 수는 없고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표시가 바로 범인임 밑에 있는 이 미음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임까지 안긴 문장의 서술어, 주인공이가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이 명사처럼 쓰이는 안긴 문장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해서 주인공이 범인임이까지 정확하게 밑줄 긋고 아는 문장의 주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무엇을 기다렸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죠. 무엇에 해당하는 문장을 안아볼 건데요. 드라마가 시작한다. 시작한다가 서술어, 드라마가가 주어가 되고요. 이 문장을 안아서 어떤 문장으로 완성이 되냐면 나는 드라마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드라마가 시작한다 라는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겼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는 글자가 뭐냐면 바로 기가 되죠. 그래서 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 드라마가 시작되기라는 이 안긴 문장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명사처럼 쓸 수 있게 바뀐 건데 여기에 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드라마가 시작하기를 까지 밑줄 긋고 이 부분이 아는 문장에서 큰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나는 무엇을 기다렸다 라는 아는 문장이 있고요. 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 기다렸다. 아는 문장의 주어 나는. 아는 문장의 목적어 무엇을 이 있습니다. 이 무엇 부분에 다른 문장을 안아볼 건데요. 드라마가 시작한다 라는 문장을 그냥 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라는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시작하기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 드라마가는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이 안긴 문장에 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해서 드라마가 시작하기를 까지가 아는 문장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예문은 미음 그리고 기라는 글자가 문장에 붙어서 안긴 문장이 되었고요. 그 안긴 문장은 더 큰 문장, 즉 아는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여서 그 뒤에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가 붙어서 최종적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꼭 복습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다 문장을 볼게요. 민호는 어떤 꽃다발을 들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민호는 꽃다발을 들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문장인데 꽃다발은 꽃다발인데 어떤 꽃다발이냐? 이 꽃다발을 수식하는 어떤이라는 관형어가 있어요. 이 어떤에 들어갈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 라는 문장을 한번 안겨 볼 텐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꽃다발을 이라고 하는 성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죠. 꽃다발을 생략하고 남은 그녀가 만들었다 부분만 안기게 해볼 건데요. 그냥은 안 되고 만들었다 해서
니은을 붙여볼게요. 그래서 그녀가 만든 이라고 바꿔서 이 부분이 안긴 문장이 되었고요. 이 안긴 문장은 뒤에 나오는 꽃다발을 수식하는 관용어가 되죠.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민호는 어떤 꽃다발을 들었다라는 아는 문장이 있고요. 들었다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 민호는 아는 문장의 주어, 꽃다발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 그리고 이 꽃다발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이라는 아는 문장의 관용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라는 문장을 안겨볼 텐데, 꽃다발은 중복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녀가 만들었다라는 부분만 안기게 해볼 텐데요. 그냥 안기게 할 순 없고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들었다 뒤에 니은을 붙여서 만든이라고 바꿔서 안기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만든에서 만드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 그녀가는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여기서 문제! 안긴 문장의 목적어는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 생략이 된 거죠. 원래의 안긴 문장은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인데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라 문장을 볼게요. 누군가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라는 문장에서 서술어 다가왔다, 주어는 누군가, 그녀에게는 부사어가 되고요. 여기서 에게가 부사격 조사죠. 다가오긴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냐, 그래서 이 어떻게가 부사어가 되고요. 이 부분에 문장을 하나 안겨볼 건데, 소리도 없다 라는 문장을 한번 남겨볼게요. 소리도 없다 라는 문장의 서술어는 없다고요. 주어는 무엇이 없나요? 소리가 없죠. 그래서 소리도 이 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원래는 주격조사 가가 와야 되는데 의미를 보충하는 보조사로 도가 온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도가 붙어서 좀 이상해 보여도 이 부분이 주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소리도 없다 라는 문장이 안겨서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소리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라는 문장이 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안길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없다가 없이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이 안긴 문장 소리도 없이는 서술어 다가왔다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됩니다. 구조로 다시 한번 파악해 볼게요. 누군가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라는 아는 문장이 있고요. 아는 문장의 서술어 다가왔다, 아는 문장의 주어 누군가, 아는 문장의 부사어 그녀에게가 있고요. 역시 아는 문장의 부사어 어떻게가 있어요. 다가왔긴 다가왔는데 어떻게 다가왔냐, 다가왔다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되고요. 여기에 소리도 없다 라는 문장을 안기게 할 건데요. 없다를 없이로 바꿔서 안기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없이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 소리도는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이는 안긴 문장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 마 문장을 볼게요. 민호는 어떠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서술어는 어떠하다, 주어는 민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어떠하다에 들어가는 문장을 생각해 볼 건데요. 키가 크다 라는 문장을 한번 안겨 볼게요. 키가 크다 라는 문장은 크다가 서술어고 키가가 주어가 되죠. 이거를 쏙 안기게 하면 민호는 키가 크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신기한 건 이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예문들과는 달리 안긴 문장을 표시하는 글자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안기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게 안겨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유형이 돼요. 구조를 봐도 단순한데요. 민호는 어떠하다 라는 아는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의 주어 민호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 어떠하다가 있고요. 이 어떠하다 부분에 문장을 안아서 키가 크다 라는 안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서 크다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 키가가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공부한 5문장을 순서대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안긴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글자가 있었고요. 또 이 안긴 문장이 명사처럼 사용된다는 것도 공통점인데 뒤에 격조사가 결합해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주격조사가 오면 주어 역할, 목적격 조사가 오면 목적어 역할 이렇게요. 뒤에 있었던 세 문장의 공통점은 안긴 문장이 그대로 문장에서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위에 두 문장은 안긴 문장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그녀가 만든 에서 니은, 소리도 없이 에서의 이 이렇게요. 근데 마지막에 살펴본 문장에서는 그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되겠죠?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분석해 봤는데요. 지난번 등교 때 나눠드린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서 다양한 예문으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도 늦지 않게 올릴게요. 그럼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